4월 13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3% 상승한 2561.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1% 상승한 894.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3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오파스넷, MP대산, 큐로컴, 한일화학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제이웨이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9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한동훈 섹터입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에 급락하는 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돌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았습니다. 대부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맥이 이어져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음은 2번 현대차 LG 섹터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24조 원 투자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한편 현대차가 반도체 패미스 분야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LG전자도 추후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유력한 인수합병 후보로 두고 있다 전하면서 자동차주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추가로 현대차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온과 함께 미국에 동반 진출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SK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티로보틱스와 유일로보틱스도 함께 강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3번 바이오 섹터입니다. 국내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이번 주에만 2명이나 더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질병관리청이 원숭이 두창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는 소식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 일부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DB금융투자가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해 하반기로 갈수록 펀더멘탈이 개선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며 다른 바이오주들도 함께 강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4번 중국 리오프닝 섹터입니다. 중국 리오프닝의 체감 효과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한 의류, 철강, 미용 관련주들이 서서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브랜드인 MLB의 지주사 FNF홀딩스는 최근 이탈리아의 테니스복 브랜드인 세르지오 타키니를 인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오늘 의류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번 전기 이륜차 섹터입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기 구축 사업에 1283억 원을 투입하며 전기 이륜차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기도 설치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기 이륜차란 전기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확산에 나서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도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업계는 촘촘한 점포망을 활용해 배달 라이더들을 모객해서 매출을 거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소식 속 전기 이륜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6번 메타버스 섹터입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출시 소식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우선 6월에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헤드셋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일상화되지는 않은 만큼 많은 충성 고객을 보유한 애플의 헤드셋이 메타버스 시장의 변곡점 역할을 해줄지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는 모습이었네요. 이러한 분위기 속 메타버스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최근 미스터 피자를 매각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MP대산과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디딤ENF가 급등했습니다. MP대산은 미스터 피자를 매각 후 육가공 사업을 키운다고 밝힌 바 있고요. 디딤ENF는 공화춘, 신마포갈매기, 연안식당, 고래감자탕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실내뿐 아니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바뀌면서 배달앱 매출이 떨어지고 외식업계 매출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음식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입어 강세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한일화학은 아연 수급의 균형이 깨진 상황 속에서 아연의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 아연 관련주로 상한가 마감했고요. 어발리튬은 하이드로리튬과 함께 새만큼 산업단지에 입주한다고 전했던 기업인데요. 어제 장마감 후 하이드로리튬이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공시를 하면서 오늘 관련주로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정부가 리튬 매장량 1위 국가인 포르투갈과 협력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리튬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정밀기계는 2년 만에 거래 재개 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최근 삼양식품에 라면박스와 스프를 공급하는 자회사들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인 세부가 처분을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 법원에서는 일부 세금 계산서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그러니까 전자로 해야지 자식들아 라고 말하기라도 하듯 전자 세금 계산서 관련주인 비즈니스온이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으로 대한제당은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강세였습니다. 한편 EV 첨단 소재는 계속된 급등으로
어제 1일간 매매거래 정지를 먹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아침 다시 거래 재개가 된 후 마이너스 8%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 엄청난 반등을 하며 급등 마감을 했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세토피아는 오늘 장 마감 때쯤 히토류 분말 제조업체인 KCM 인더스트리의 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띄우며 급등했고요. 한편 K 웹툰 시장이 해외로 진출하는 등 무섭게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웹툰 스피릿 핑거스가 드라마화된다는 소식 속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오늘도 급등했는데요. 이는 전일 장마감 후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내용 중 감사보고서를 4월 20일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네요. 한편 창업투자 사업을 하는 나우 아이비가 상승했는데요. 이틀 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로 급등한 것이라 추정되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제2웨이는 내일 상장 폐지되는 종목으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정리매매일이었습니다. 정리매매 기간 중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59%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